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복지센터에서 헬스 담당을 맡고 있는 소예슬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여 주실 민혁기 카이로프랙틱 박사님은 현재 락빌에 소재해 있는 민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을 운영하고 계시고 근육 시스템에 대한 15년 이상의 경험, 지식 및 카이로프랙틱 및 재활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과 얼음으로 인해 낙상이 더 심해지는 겨울철에 그 예방법과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박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사님 바쁜 일정에서 시간을 내어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의 강의에 앞서 질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민혁기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아니면 강의를 마치고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화면 밑에 보시면 Q&A라는 창이 있는데요. 네모 박스 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누르시고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 마이크는 이제 민혁기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때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과외도 했었고 학원 강사도 했었고 근데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낯설기는 한데 제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강의 중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강의를 어려운 거를 쉽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강의를 쉬운 거를 어렵게 하는 분이 있고요. 저는 쉬운 거를 그냥 쉽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강의하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5시거든요. 그래서 일 끝나고 배고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시간대가 좋은 시간대는 아닌데 이왕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다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끝나고 났는데 뭐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중간에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첫 장에다가 지금 화면을 올렸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는 이렇게 그 한국의 그런 단위를 보면은 시가 제일 크고요. 시 다음에는 군이에요. 군 다음에는 읍이고요. 읍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면이에요. 그리고 면보다 작은 거는 리거든요. 그래서 리라는 데가 가장 작은 단위의 마을인데 저는 지금도 한국에 가면은 용천이라는 시골로 가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미국에 와서 그것도 메릴랜드에서 이 정도 하면은 그렇게 크게 성공은 안 했더라도 우리 시골에서는 아마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서 아마 가면은 다 구경을 나오는데 그 고향에 대한 게 생각이 나서 요 사진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게 뭐냐면 달래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맹이고요. 근데 이거 뭐 자세 얘기하고 낙상 예방인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이제 봄이 되면은 저는 이제 딸 그리고 제가 아들이라서 진짜 누나들이랑 봄이 되면 이 나무를 캐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를 캐는 이 자세가 있잖아요. 이게 허리가 뒤로 빠지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자세예요. 허리가 뒤로 빠지면은 가장 몸이 안 좋아지고 허리에 나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은 허리를 뒤로 빼는 자세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혹시 김치 담그실 때 뭐 한두 개 정도를 담그시는 게 아니고 꼭 롯데나 H마트 가서는 박스로 사시더라고요. 박스를 사시게 되면은 키친 바닥에다 풀어놓고서는 바닥에서 김치를 담그셔야 되는데 다 허리가 이렇게 뒤로 빠지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허리가 뒤로 빠졌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허리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허리가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걸,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거든요. 한 가지, 주저앉아 갖고 허리를 뒤로 빼는 자세가 제일 안 좋아요. 이 자세는 두 가지가 안 좋아지는데 하나는 허리하고 그 다음에 무릎에 큰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자세를 안 하시는 거를 한 가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꺼내놨어요. 이거는 뭐예요? 다래로 찍은 된장찌개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예, 요거는 이제 냉이 무침인데 주로 콩가루가 조금 뿌려져 있었으면 더 맛있을 건데 이게 몸에 좋아요. 왜냐하면은 한국 분들은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여기 쌀도 없고 감자도 없고 탄수화물 없어요. 그냥 야채잖아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달래 된장찌개 보면은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근육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두부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고기로 먹는 것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도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 봄 되면은 냉이 무침이나 아니면은 달래 된장국 정도 드시면 몸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요런 것도 중간중간에 먹는 얘기도 할게요. 왜냐하면은 진짜로 1시간 넘게 제가 강의를 할 건데 계속 병에 대한 이야기, 자세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면 너무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음식 얘기도 조금씩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것 또한 안 좋은 자세예요. 네, 보면은 허리가 뒤로 빠지지는 않았지만 무릎으로 기는 자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꼭 바닥을 이렇게 바닥바닥 닦아야지 속이 후련하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별로 좋은 자세 아니세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 하는 거 봤어요. 미국 친구들은 첫 번째로 바닥을 잘 안 닦아요. 근데 닦아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걸레라는 거 있죠. 큰 봉골레로 땄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큰 누나까지도 바닥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면 걸레로 이렇게 닦아야지 좀 닦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이제는 조금 지저분하게 살아도 문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조금 떨어져 있어도 문제 없으니까 제발 허리 구부리시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걸레질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제가 강의 들으시는 분들 그 연령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 그 다음에 연령이 조금 있는 중년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나이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본인이 이거는 너무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이건 나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자세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는 너무 키가 작아갖고 걱정이다라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키가 작아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분하고 첫 번째 있는 분하고 두 번째 있는 분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3인치에서 4인치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뭐 척추 교정을 받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너 굉장히 키가 큰 것 같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키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대개 25세가 지나가면 성장판이 닫히기 때문에 길이 성장은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피 성장 때문에 옆으로는 퍼져도 위로는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위로 길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세예요. 그래서 자세를 일단은 바르게 피면은
적어도 2인치에서 3인치 정도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분이 그 거북목 구분 등의 효과 있는 운동을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거북목이나 아니면 구분 등 이분은 다 갖고 계신 거죠. 지금 이 할머니는 거북목에다가 구분 등까지 갔는데 이것만 교정이 돼도 2인치에서 3인치, 많게는 3인치에서 4인치 정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운동 얘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예, 상당히 몸이 좋죠. 근데 이 근육이 소위 저희가 먹는 스테이크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서는 이 스테이크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 거 있죠. 이게 이제 마블링이라고 그래 갖고서는 소위 말하는 지방층이거든요. 근데 마블링이 어느 정도 있는 고기가 맛있어요. 근데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갖고 있는 소는 건강한 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방은 최소한 적은 게 좋거든요. 근데 지방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바닥에 지방층이 너무 얇아지면은 나중에 걸으실 때 아니면 오래 서 있을 때 발바닥이 아프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지방층은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지방층보다는 이런 프로틴, 근육을 갖고 있는 게 좋고요. 이 근육은 결국은 뭐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틴,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드시되 이런 하얀 마블링이 없는 거를 드시면 되는 거고, 고기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홍두깨살이라는 고기가 있죠.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엉덩이 근육이에요. 그리고 등심이라는 거는 척추를 감싸주고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척추나 뼈를 제대로 잡아줘도 굉장히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근육에 있는 마블링을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양질의 그러니까 지방층이 없는 고기를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근육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고기를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참치도 도움이 되고요. 연어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한 그 두부 부분도 굉장히 단백질에는 좋은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먹는 거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식사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뼈가 무지하게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사람 몸은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근육들이 붙어져 있는데 이게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근육이나 그 다음에 뼈 같은 게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굽을 수도 있고 자세도 변형될 수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이런 자세하고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낙상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근골계에 대한 어떤 질병이나 생활과의 관계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갖고서는 이렇게 차를 타기 전에 입에서 호 불어보면은 입김이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늘 생각하는 음식이 감자탕이에요. 근데 뭐 보니까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서도 감자탕을 맛있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시장에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디 있냐면은 읍내에 가면은 이런 감자탕을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꼭 시장 안에 그 조금 허름한 집이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감자탕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돼지 척추예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척추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마디마디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은 7마디고요. 등은 12마디고요. 그다음에 허리는 5마디예요. 근데 이 마디마디가 잘 움직여야지 허리도 안 아프고 자세도 좋은데 이제 한번 움직여 보세요. 목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7마디가 앞뒤로 움직여야 되고요. 옆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회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움직이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나가 갖고서는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감자탕도 먹고 달래 된장찌개도 먹고 좋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두부를 먹으면서 내가 운동하고 두부 먹으니까 단백질이니까 내 근육을 더 만들 수 있겠다. 그다음에 감자탕을 먹으면서 이거 돼지 척추고 닥터민이 이거 5마디 7마디 했는데 이게 다 움직여야 되는데 내 척추는 잘 움직일까? 그러면서 간단해요. 목을 앞으로 숙여 보시고요. 뒤로 넘겨 보시고 이럴 때 느낌이 있거나 뻐근하거나 아프면은 내 목에 있는 척추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가적으로 자기 몸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 어깨가 느껴지시면 안 돼요. 근데 어깨가 아픈 사람은 욱신욱신하든지 어깨가 뻐근하든지 이상하게 어깨가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발바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 끝나고 이제 운전하고 가면은 발바닥에서 불이 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일상적일 때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게 느껴지면 그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스스로 테스트할 때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느낌이 느껴질 때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제가 사람 몸은 뼈하고 그다음에 근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근육, 그러니까 뼈 중에서 좀 특이한 뼈가 있어요. 이게 뼈가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골이거든요. 연골이면 말 그대로 뭐냐면은 말랑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가니탕 있잖아요. 그 도가니탕이 바로 연골이거든요. 근데 도가니탕을 수육으로 먹어도 맛있고 그냥 이거는 아마 이쪽에 있는 거는 초간장에다가 식초간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다지 술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런 거를 이제 겨울에 한 8시나 한 8시 반 누구누구 탈 때 친구를 불러요. 나 도가니 구했는데 내가 수육해 줄 테니까 와서 먹어라. 그러면은 제 친구가 꼭 찾는 게 뭐가 있어요? 소주를 찾죠. 근데 소주하고 이 도가니탕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냥 술 먹고 그냥 좋은 거보다는 내 연골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가니탕이 두 가지로 나와요. 수육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설렁탕처럼 나오는 것도 있는데 혹시나 이거를 보시고 만약에 그 도가니탕이나 수육을 드시게 되면은 내 도가니 아니면 내 연골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주로 연골은 모든 조인트에 다 있어요. 어깨 조인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엘보라고 부르는 팔꿈치에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도가니, 가장 큰 연골 도가니라고 하는 거는 무릎에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은 당연히 뭐 어깨도 아프고 그다음에 뭐 엘보도 팔꿈치도 아프고 그러는데 진짜 무릎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넘겨 보면은 지금 무릎은 어떻게 망가지냐면은 이게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에요. 일반적으로 안쪽부터 무너져요. 지금 보면은 이쪽 보면은 스페이스가 다 살아 있어요, 공간이. 근데 옆에 있는 뼈를 보게 되면은 공간이 다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간격이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간격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뼈하고 뼈하고 이게 마모가 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난 마디마디해서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리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소리가 나면서 안 아프면 괜찮은데 내가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모래 쓸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연골이 닳아서 계속 조인트, 뼈하고 뼈하고 부닥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내가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더 조인트를 관절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소리가 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정말 내 조인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한국 분들하고 미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환자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 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걸어요. 걷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침에도 걷고 점심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는데 아침에는 맥도날드가 있는 몰에 가서 걷는데요. 커피 한 잔 하시고 걸으시고 집에 오셔 갖고서는 좀 쉬었다가 오후에 동네 한번 걸으시고. 근데 걸는 게 좋기는 좋은데 내 무릎의 상태를 보고 걸어야 돼요. 너무 내 무릎의 상태가 많이 망가져서 뼈하고 마모가 된다 그러면 그분은 나가서 걷는 게 아니고 물 안에서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운동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 내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경험을 하시고요. 만약에 소리가 나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내 관절면이 줄어 있는가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낙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드려 볼게요. 낙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 볼 것 같은데 지금 3명의 낙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하는 카펫에서 넘어지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분은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거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넘어지셨냐 하면은 지금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이 두 분이세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은 진짜 이렇게 엉덩방아 쪄서 너무 아프시면 바로 응급실 가고서는 엑스레이 찍고 골절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쪽에 두 번째에서 넘어지신 분은 지금 소위 말하는 바스룸, 지금 그 목욕탕에서 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넘어진 바닥 자체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요 계단에서 넘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예요? 지금 계단 자체도 그냥 우리가 소위가 말하는 카펫이 깔려있는 계단이 아니고 굉장히 딱딱한 계단이에요. 이러면은 어디를 부닥치게 되냐면은 척추를 부닥치게 돼서 자기가 넘어진 장소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에 있을 때는 뭐 조심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덜 안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목욕탕이나 계단에서 움직이실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제 낙상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낙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굽이 낮고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시는데 주로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이제 코비드 때문에 교회나 이제 성당이나 그런 데를 종교 활동을 많이 못 하시는데 제가 불안해요. 교회나 성당에서 보면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니까 아주 옷을 너무 이쁘게 입으시는데 가장 그 패션의 마지막은 뭐예요? 구두에 굽이 이만큼 높으신 굽을 신고 나오세요. 그게 그분들한테 특히 겨울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멋 없어도 돼요. 이쁜 옷 입으시고요. 구두는 뭐예요? 밑창 굽이 없는 걸로 신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급격한 회전을 금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교회나 성당에서 만나고 그러면은 저쪽 주차장에 정말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부르셔도 되는데 소리 지르죠. 그러면은 걸어가다가 천천히 몸을 천천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부터 돌리시면 되는데 먼저 뭐예요? 고개를 확 돌리시면서 몸을 갑자기 돌리신다고요. 그러면은 주로 그런 상태에서는 주차장이 조금만 미끄러워도 넘어지시고, 우리가 주차장은 다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에는 얼음이 표시가 잘 안 돼요. 그냥 젖어 있는 것까지는 표시가 되는데 얼음이 별로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누가 부를 때 닥터민이 천천히 돌라고 그랬지. 그러니까는 고개와 몸을 천천히 돌리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새 날씨가 추우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나가면은 꼭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거든요. 근데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넘어지시면은 어디가 문제가 돼요? 예, 엉덩방아 내지는 머리를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추우시더라도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드라이브웨이는 어두운 색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색이고 거기에 얼음이 살짝 얼어도 잘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응달하고 양달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달하고 양달에서 양달을 가실 때는 뭐 문제 없어요. 잘 보이시니까. 근데 응달은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생기니까 이게 얼었는지 얼음이 있는지 원래 그냥 그림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드라이브웨이나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실 때 그런 부분 꼭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차하실 때는 주로 양다리 있으면 양다리에다가 주차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넘어지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넘어질 때는 사람들한테 저 얘기해요. 넘어질 때는 첫 번째로는 옆으로 구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옆으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머리예요. 머리를 다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미끄러서 넘어지면은 손을 짚으면은 손목이 부러질 건데 차라리 머리를 다칠 바에야 손이 다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지시는 게 뒤로 넘어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미끄러운 데를 걸으실 때는 전체적으로 약간 무게 중심을 앞으로 주고 걸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너무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보면은 진짜 약 때문에 배가 부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봤어요. 그러면은 종합 비타민제 하나 드시고요. 그 다음에 뼈가 약하다고 하니까 칼슘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칼슘제가 흡수가 잘 안 된다니까 또 바이타민 D나 또 바이타민 보조제 드시고요. 그 다음에 뭐 듣지도 못한 뭐 이상한 약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갖고서는 그 어떤 일본 회사에서 나온 뭐 예를 들어서 해초류를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게 우리가 또 오메가 3 드시고요. 그 다음에 눈에 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큐바이시라는 거 드시고요. 그러면은 진짜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바이타민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서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가장 많이 주는 게 소염 진통제하고 근육 이완제를 주는데 주로 독한 약일수록 조금해요. 조그만 약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셀레브렉스라고 근육 이완제 같은 경우는 운전도 하지 말고 아예 밤에 드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약 드시고 나면은 아예 외출을 자제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해질점 무력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아침하고 저녁을 조심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계절마다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다 틀리세요. 근데 지금 말고 이제 한 11월 달에서 12월 달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이제 병원에 출근해서 제가 주로 8시 45분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9시 정도에 전화가 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날씨 추운데 신문 이렇게 가지러 나가셨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한 6시간에서 7시간을 아주 잠을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은 주무시는 동안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셔갖고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나이트 가운이나 러프를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다음에 총총걸음으로 가셔갖고서는 허리를 수그린 상태에서 약간 로테이션 해갖고서는 이렇게 물건을 드시잖아요. 이럴 때 허리를 삐끗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허리를 삐끗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 조금 늦게 나가셔서 조금 늦게 신문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좋은 차 한잔 하시고 근데 뭐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커피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난다고 그래서 커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두 잔, 두세 잔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드시고 아침 드시고 천천히 한 11시 정도에 가서 신문 갖고 오셔도 절대 문제 안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걸으실 때 밤에 가서 걸으지 마세요. 밤에 가면은 넘어질 확률도 많고요. 근데 억지로 안 걷고 막 그러시다가 그래도 걷는 게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은 4시 5시에 나가시는데 요새 4시 5시만 돼도 금방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뭐예요? 얼음이 있는데 미끄러운 데가 구별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해질 무렵에서는 그다음에 아침 일찍은 나가시지 않는 게 좋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무겁고 두꺼운 외투 착용을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종교 활동을 해요. 예,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이제 성당을 다니 뭐 교회나 성당을 다니게 보면은 이렇게 아주 좋은 코트를 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따뜻한 옷을 자식들이 사줬다고 입고 오는데 뭐예요? 소위 말하는 뭐 캐네디안 구스나 우리가 뭐 오리털로 되어 있는 옷이 좋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도 안 보이고 큰 뭐 그 우리 미쉐린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쉐린 타이어 선전하는 것처럼 그냥 둥그런 사람이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미끄러져도 바로 넘어지세요. 근데 다행히 이게 너무 두꺼우면은 이게 프로텍트는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외투를 입고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넘어지시면 뭐예요? 머리 다치실까 봐. 그러니까 옷을 한 3겹에서 4겹 정도 입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지. 그 좋은 옷이에요. 비싼 옷이고 뭐 제가 특별한 뭐 상표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런 뭐 거위털이나 오리털로 돼서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옷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자기를 밑을 내려다 보세요. 근데 자기 발이 안 보이는 옷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손으로 물건을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차라리 양손으로 드는 거는 괜찮다고 하는데 한쪽으로만 드시는 거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근데 너무 많이 나눠주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미국에 이제 메릴랜드에 이제 총각때 와서 메릴랜드에서 결혼하고 메릴랜드에서 아빠가 되고 메릴랜드에서 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메릴랜드가 제 2의 고향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를 보면은 그렇게 음식을 주고 김치를 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주로 어디에서 나누냐 하면은 주로 주차장에서 많이 나눠요. 그러면은 김치를 이만한 통으로 주시면은 무지하게 무겁죠. 그거를 또 이쁘게 우리나라는 참 보자기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자기에다 이렇게 싸서 주시면은 한쪽으로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드는 걸로 자제하는 건 좋은데 한쪽으로 드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평소보다는 뭐예요? 걷는 보폭을 줄이세요. 예, 성큼 걷는 거 좋죠. 근데 성큼 걷는 거보다 이렇게 보폭을 줄여서 걷는 게 훨씬 더 덜 넘어지시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썸머리 해드릴게요. 절대 하이힐 신지 마세요. 예, 하이힐은 키도 커 보고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멋있는데 조금 안 이뻐도 되고 그거 나중에 신으셔도 되니까 겨울에는 굿 높은 거 신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평소보다 보폭만 줄여도 훨씬 더 덜 넘어지세요. 그리고 약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때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자분들은 굽 너무 높은 거 신지 마시고요. 보폭 줄이시고요. 먹는 약 꼭 신경 써갖고서는 너무 많이 처방약을 많이 드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작은 약이 위험한 거예요. 그거 드셨을 때는 외출 자제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상으로만 하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제가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실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내가 쉬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말이 조금 끊기면은 이게 우리 민 선생도 좀 쉬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는 행동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보폭 줄이시고요. 그래서 크게 걷지 말고 촘촘촘 걷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 신지 않으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집안을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셔갖고서는 저는 이제 올해 큰 계획이 있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집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이버랑 붙는 것보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에서 집들이 너무 붙어서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좀 마당도 넓고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서 한번 살아봤는데 잔디 깎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잔디 깎는 집이 싫다. 그래서 지금 이사 온 집은 이렇게 집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싱글하우스하고 타운하우스하고 다 같이 한 저희 서브디비전에 한 300채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저희 집 앞에 저희 이제 장모님을 이사 와서 마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고요. 아이들도 맡길 수 있고요.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 모습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아이들이 할머니 뒤에 숨는 게 참 좋거든요. 그러면은 할머니는 나한테 무조건적인 거를 다 해주시는 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저는 받아봤어요. 제가 딸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민씨 가문은 여자들이 강해요. 명성황후도 민씨였고요. 인현황후도 민씨여서 주로 민씨 가문은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좀 귀하고 좀 남자들이 좀 순하고 여자들이 세서 할머니들이 그 누나들 사이에서 제가 치일까봐 항상 저 중심으로 집안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상을 받아도 아버지하고 제가 먼저 받고요. 누나들이 제 머리 위로 못 지나갔어요. 내 머리 위로 지나가면은 할머니가 누나들 등짝을 따르면서 어디 장손 머리 위로 계집년이 다니냐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서는 그것 때문에 조금 스포일된 거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그런 사랑을 받으면은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이제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평생 내가 받은 사랑을 해서 저는 우리 환자들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면 저희 어머니 또래가 오시면은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베풀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큰 계획은 저희 장모님을 저희 집 앞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그림대로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집안에서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집안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도 낙상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목욕탕이죠. 그러면은 목욕탕 위에 이렇게 열면은 약들이 있어요. 어떤 약을 조심하라고요? 작은 약,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 늘 조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패브릭으로 된 거보다는 우리는 러버 매트가 도움이 돼요. 그게 왜냐하면은 패브릭으로 된 거는 바닥에다 붙여놓으면 바닥이 이렇게 말리면서 떠요. 거기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 때 솔직히 패브릭으로 한 거는 디자인도 많고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러버 매트를 사서 깔아놓는 게 도움이 되고 거기에 넘어지시면 조금 덜 다치실 거고 제가 뭐 어떤 회사를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코스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코스트코에는 러버 매트 꼭 나오더라고요. 한 번 정도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어둡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울 때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장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집에 놀러 가다 보면은 자식한테 베푸는 거는 진짜 한없이 베푸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 집에 가면 이렇게 샹글리에가 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전구를 보면은 한 3-4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전기세 마운드라고 이렇게 돌려 놓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손님 오신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조여 놓으세요. 그래서 아니 뭐 저건 쓰지도 않는 거라서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집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밝게 해 놓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러그 좋죠. 예, 러그도 TV하고 그 소파 앞에 러그를 걸어 놓으시면 되는데, 러그도 끝에가 말아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좋은 집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분들에서 가는데, 진짜 포토맥에 너무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카페트가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이 카페트가 안 말아 올라가고 이렇게 펴지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카페트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홈굿이나 뭐 아키아 같은 데서 산 데는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말려 올라가서 고기에서 걸려서 많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면 테이블 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안 그러면은 아예 소파 밑으로 넣어버리세요.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서는 항상 본인은 어떤 거 하셔야 돼요? 항상 운동하시면서 자기 건강을 잘 유지를 해 놓으면은 약 드실 일도 없으시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게 도움이 될 거고, 집은 항상 어떻게 해요? 밝게요. 그러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썸머리 해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 높은 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제 겨울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결혼식에도 신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에는 보폭을 줄이라고 얘기했고요. 먹는 약 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전기세 조금 많이 나와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밝게 펴놓으시고요. 예, 그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차를 좋아해요. 그 시골에서 자란 것도 있지만, 저는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은 교수가 되고 싶어 갖고서는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시간 강사만 한 3년 정도 하다가 다시 미국에 왔거든요. 그러면은 주말에 찾아가요. 주말에 이제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니까 시골에 가면은 아버지가 이제 제 답답한 걸 알아서 그런지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서는 이제 절에도 가고, 아니면은 그 산에 가면은 그 밑에 좋은 맛있는 식당도 있고, 그런데 꼭 찻집에 가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차가 있어요. 뭐 민들레 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잘 좋아하는 구기자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산수유를 좋아하는데, 산수유가 이렇게 빨개서 동글동글한 건데 그걸로 차를 만들면 차 맛이 약간 셔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시는 거, 솔직히 지금 마시는 건 커피예요. 근데 커피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신맛 나는 커피도 좋아하고 쓴맛 나는 커피도 좋아하는데, 지금 오늘은 제가 갑자기 그냥 두락 커피를 뽑아왔는데 커피에서 약간 신맛이 나는데 그 산수유 차 그 느낌이 있어 갖고서는 도움이 되는데, 제가 그냥 맹물만 마시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뭐 2리터를 마셔야 된다, 2.5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녹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민들레 차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을 많이 드시면은 도움이 되세요. 뭐 예를 들어 갖고서는 나이가 드니까 난 자꾸만 얼굴이 건조해지고 처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물 드시면은 순환이 빨라지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도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물 드시는 거 생각하시고, 제가 요번에는 만약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지면은 일단은 엉덩방아를 쪘을 때는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테일본이에요. 꼬리뼈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안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불행히도 이 테일본 꼬리뼈는 기브스, 소위 말하는 캐스팅을 못해요. 그래서 꼬리뼈를 한번 다치고 나면은 주기적으로 딱딱한 데에 앉거나 그러면은 아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방석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꼬리뼈가 아프시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냐면은 우리 애기들 보면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아주 뽀동뽀동해요. 너무 이쁘고 이렇게 눌러보면 쏙쏙 들어가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필요 없는 데는 지방이 쌓이고요. 필요한 데는 지방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떠서 요거 다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포동포동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엉덩이에 있는 지방층은 얇아져요.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지방층도 얇아지기 때문에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아프고요. 오래 앉아 있으면은 꼬리뼈하고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방석을 갖고 앉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내가 한번 넘어졌어요. 엉덩방아를 찌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꼬리뼈를 다치게 되면은 이 엉덩이에는 지방층이 얇아진 거랑 상관이 없이 계속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치셨을 때 얼마나 재활을 잘 하는가가 중요하세요. 그래서 엉덩방아를 쳤는데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머전시를 가셔도 되고 저한테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꼬리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게 꼬리뼈예요. 이게 꼬리뼈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부러지고요. 부러졌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기회 되면은 꼬리뼈가 계속 아프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번 정도 엑스레이 찍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엉덩방아를 찍으시면 이렇게 뭐야 새까맣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시면은 이게 그냥 이런 의자에 앉으면 너무 아프죠. 이거 도넛처럼 생겼죠. 여기에 이게 충분히 힐링 될 때까지 이런 방석에 앉으시면 되는데 그냥 나는 젊으니까 빨리 앉겠지 해서 이런 방석을 빼고 계속 이런 딱딱한 데 앉으면 어떤 작용이 생기냐면은 근육이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넘어지시면서 근육이 이렇게 뭉개졌어요. 그러면은 삶은 우리 감자가 있어요. 딱 모양을 갖고 있는데 넘어지면서 이렇게 으깨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깨끗이 아물고 힐링될 수 있도록 약도 발라주고 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나아요. 그러니까는 젊은 친구들 손이 이렇게 컸대요. 컸대면은 약 안 바르고 그냥 놔도 다 아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컷이 됐어요. 그러면은 소독 잘하고 약 발라주고 밴드 붙여주고 그러면은 흉터도 덜 남는 것처럼 이런 이렇게 엉덩방아나 이런 꼬리뼈가 다쳤을 때 저희가 2주에서 4주 정도 주거든요. 전주 4주까지 주니까 요 기간에만 조심해서 앉으시고 잘 관리하시면은 후유증에 덜 그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약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소염제 정도 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의 주치 있으시니까 주치한테 가서 나 엉덩방 쳤는데 너무 아픈데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주치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기부스도 못하니까 약 드세요 하고 그러면 얼음찜질 하세요라고 얘기하실 건데 제가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얼음 찜질을 해야 되나요? 따뜻한 찜질을 해야 되나?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 엉덩이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봐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붓기가 있어요. 부어올랐어요. 그리고 손을 대니까 뜨거워요. 그 다음에 빨개져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뭐를 대셔야 되냐? 얼음을 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이게 1년이 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편해요. 그때 가서는 온찜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한국 분들은 뜨거운 걸 너무 좋아해서 발목을 뼈도 뜨거운 거, 손목을 뼈도 뜨거운 거, 그 다음에 뜨겁다 못해 지지는 것까지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하고서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조지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조지아에 뭐가 있냐면은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찜질방이 있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제가 그 미국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친구인데 걔는 기절을 해요. 이 뜨거운 데 가고서는 왜 이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torture, 고문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이러면은 좋다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은 너무 뜨거운 거를 좋아하시는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빨간색이 있거나 부어오르거나 만져서 너무 아프거나 그러면은 뭐예요? 얼음찜질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제가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모양이 몸 모양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죠. 자세만 바르게 해도 2인치에서 3인치는 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질문 중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자세 교정법, 운동법, 거북목, 구분등에 효과 있는 운동 알려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자세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여성이에요. 여성이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잘 자라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특히 본인이 키가 작아서 좀 서러움을 받았던 분들은 많이 자식의 성장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 성장판 좀 찍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잘 안 찍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찍어서 뭐 하세요? 어차피 성장판이 있던 없던 좋은 자세로 좋은 운동으로 좋은 식생활 하는 게 중요한데 성장판 만약에 닫혀 있으면 선생님하고 오늘 아드님하고 따님은 오늘부터 계속 고민할 텐데 저는 안 찍겠다고 그래갖고 저는 잘 안 찍어지는데 간혹 발목이 뼈서 왔어요. 그래서 발목 뼈가 괜찮은가 찍었는데 뭐 성장판 남아있으면 한마디 하죠. 성장판 남아있으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손자가 있을 거고 자식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키를 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키를 크기 위해서는 호르몬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지 아이가 커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 하면은 10시부터 그러니까 10 PM부터 그 다음에 1 AM 이 사이에 가장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 크는 애들 보면 잠을 잘 자거든요. 그러니까 10시서부터 1시까지 그러니까는 9시부터 재워야 돼요. 우리 애들도 맨날 제가 8시부터 자라고 해도 결국 잠드는 거는 9시거든요. 괜히 물 한 잔 먹어야 되고 괜히 와갖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괜히 가서 마음이 알러뷰 한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들은 1시간 정도 잠드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10시니까 9시부터 재우시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은 성 호르몬하고 반대예요. 기량작용을 하거든요. 성 호르몬이 올라가면 뭐예요? 성장 호르몬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애가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옷 입는데 너무 남자아이, 여자아이에 너무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조금 성호르몬이나 그런 데에 신경이 이렇게 좀 자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이는 아이같이 이쁘시고 그런 게 좋아요. 나는 그 미국 애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가끔 이제 학교에서 탤런트 쇼 같은 데 가면은 걔네들 옷 입고 화장하고 춤추는 게 아직까지 저는 싫어요. 예? 왜 저렇게 입고 왜 저런 춤을 출까 하는데 차라리 그냥 우리 애들은 제가 조금 너무 그거를 방목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는 무조건 뛰어노는 게 좋고 저는 어렸을 때 누나들이 피아노 치는 게 싫어갖고 맨날 그런 거여서 피아노도 안 시켜요. 그래서 그냥 뛰어노는 게 좋아서 그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큰 아이는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접속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잠자는 거에 무조건 9시서부터 재우시고요.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 기량작용 하니까 너무 여성스러운 너무 남성스러운 것보다 그냥 애들 놀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몸에 신호를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키가 더 자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근육이 발달할지 신호를 줘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원사이드 운동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양쪽을 같이 쓰는데 점프를 많이 하는 운동, 예를 들어서 바스켓볼 좋고요. 배구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영 같은 경우도 양쪽 손을 앞으로 뻗는다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이상적인 몸매를 갖고 있는 선수는 수영 선수 같대요. 그래서 수영하는 거 좋은데 원사이드 운동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어렸을 때 잘할 때는 원사이드 운동보다는 양쪽을 사용하는 운동을 시키고요. 그래서 테니스나 볼링 같은 경우는 좀 고등학교 정도 되면 그때 시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시대에 요 나이도에 성장되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이에요. 예? 목이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목이 굳거든요. 몸이 앞으로 가고 등이 나오기 때문에 목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목에 대한 운동 한번 찾아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도 목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다음에 이 어깨를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 오늘 운동법의 자세에 대한 운동법은 얼굴이 이렇게 목이 앞쪽으로 나가는 거하고 라운드 숄더, 이게 둥근 어깨라고 부르는 거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운동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디를 가나 집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더라고요. 문을 갖고 있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면 이 프레임에 지금 요 첫 번째는 90 디그리 아래예요. 이렇게 맞죠? 그다음에 90 디그리고요. 그다음에는 90도 이상으로 해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미세요. 그러면은 라운드 숄더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열리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갖고서는 우리 집은 이 프레임이 너무 넓어서 저는 체구가 작아서 안 돼요. 그러면 한쪽씩 하셔도 아무런 그 양쪽으로 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오른쪽 3번 하시고 왼쪽 3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냥 앉아서 하실 수도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깍지 끼시고 허리가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허리는 빠지면은 요통의 근원이 되니까 허리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어깨 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운동 또 있을 거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거북목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목 운동 하나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주일에 10%, 아이들은 거의 다 이목으로 와요. 이목으로 맨날 와서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오면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선생님하고 한 가지 약속하자. 너네들 게임하고 그런 거 다 좋아. 근데 제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 하지 말고 손 올려서 하는데, 그거에 따르는 요새는 테이블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거 엄마한테 꼭 사달라고 그러고, 안 사주면 선생님이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특히 요즘 애들은 컴퓨터 많이 하는데 지금 제 컴퓨터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저 밑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도 뭐 리포트 쓰고 할 때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컴퓨터 무조건 약간 올려놓고 사용하니까 컴퓨터 눈높이로 올리는 거 생각하시고, 아이들은 전화기 보는 거 눈높이로 올려서 보는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운동인데, 움직임이 없는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이라는 거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지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손을 이렇게 두고 밀어보세요. 그리고 한쪽 손으로 내 목에 있는 근육을 만져보세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쓰면은 관절면이 닳아서 나중에는 그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움직임이 없는데도 운동이 되는 운동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제가 한번 밀어볼게요. 손은 이쪽으로 밀고 헤드는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밀어보면은 목을 만져보면은 힘이 들어가네. 근데 움직임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을 잡으시고 뒤로 당기시는데, 이로 뒤로 당기시는 거를 맨 위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아래에 한 번 해서 하나, 둘, 셋. 근데 이거를 확확 당기시는 것보다 천천히 오래 당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5초 정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리턴 쉬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고 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으로 해서 또 땡기시고 이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간식 드실 때 하세요. 근데 요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코비드가 터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간식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아직까지 환자 보고 저희들도 당연히 근데 저는 환자가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은 워낙 여러 가지 디파트먼트가 있으니까 이제 뭐 이제 물리치료 받는 분들 있고 척추신경으로 오시는 분들 있고 침 맞으시는 분들 있고 또 이제 코비드 테스트 하러 오시는 분들 있고 여러 종류의 환자가 있어서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약간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은 줄었는데 그런 분들이 어쩌다 만나면 얼굴이 뿌연 게 너무 좋으셔서 예 안녕하세요 많이 예 좋으세요 좋아 보이세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집에서 근무를 하니까 아침에 아침 먹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하면서 이제 다 컴퓨터로 일하면서 요 옆에 아예 간식을 갖다 놓은대요.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하고 아침 사이에 뭐예요? 스낵 먹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마시고요. 점심 먹고요.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2번 정도 더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나가지도 않아도 되고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간식을 옆에다 두시고 간식이 먹고 싶을 때마다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편한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벽에 붙으셔서 손을 올렸다, 중간으로 내렸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깨 뒤가 벽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거북목 교정도 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운드 숄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거북목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숄더가 펴지면은 자동적으로 목은 뒤로 가요. 그리고 목이 뒤로 가면 자동적으로 숄더가 펴지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상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었잖아요. 많이 넘어지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넘어지시는 게 제가 많이 걱정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낙상인데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밸런스가 안 잡혀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비틀거리면서도 바로 쓰는데 하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밸런스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으시고 밸런스 운동을 별로 안 하세요. 근데 밸런스 운동이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세요.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인데 이거 스쿼시거든요. 근데 스쿼트를 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60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너무 끝까지 했다가 너무 끝까지 올리시면은 무릎이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자를 두시고 의자 바로 위까지 하시고 한 번 하실 때는 그래도 15번 정도 하셔갖고서는 스쿼트를 하게 되면 허벅지를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좀 뻐근하다는 느낌 정도가 있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걷는 게 아니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분들은 운동하라고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걷는 거예요. 나가서 걷고 저녁 때 또 걷고 모레 가서 걷고 친구랑 또 네버후드에서 걷고 근데 그게 무릎이 건강한 사람이 걸으면 괜찮은데 무릎이 안 건강한 사람이 걸게 되면은 무릎이 다 상하니까 지금 이렇게 익스텐션 그냥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피는 운동은 위에서 로드가 없어요. 위에서 누르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냐면은 드라마 보시나요? 네, 드라마를 보실 때 화면이 바뀔 때마다 이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운동이 밸런스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거를 매일 하시면 되세요. 다리 구부렸다 폈다. 이것도 결국 허벅지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드로 다리를 내밀었다 맞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거는 제가 오늘 리커멘드 해드리는 거는 이 운동, 스쿼트, 그 다음에 화면 바뀔 때 무릎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쓴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해서 다리 구부리는 거, 그 다음에 의자를 꼭 짚고 다리 한쪽 옆쪽으로, 반대쪽 다리 옆쪽으로,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토 들어주는 운동까지 하시면은 밸런스가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여자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이 프로그램 해주시는 코디네이터도 여자분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복토스를 맞았을까요? 필러를 넣었을까요? 아니요. 운동으로도 젊어질 수가 있어요. 주름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근육의 이름하고 근육의 형태를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름이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시피탈 페토랄에서 얼굴 이렇게 이 이마에 생기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 근육이 강해져서 근육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근육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름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주름이에요. 그죠? 윙크인데 우리가 한 가지 문제는 윙크를 많이 한다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근육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어서 윙크를 계속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양쪽 윙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윙크하고 이쪽 윙크 하는 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양쪽 근육을 골고루 할 수 있으니까 요 운동을 윙크 운동을 해주시면은 이 눈에 있는 주름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키스 머슬이거든요. 뽀뽀 머슬인데 이것도 여러분을 해주시면은 뭐가 도움이 되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 팔자주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입으로 앞으로 내밀었다가 집어넣었다 내밀었다 집어넣었다 요 운동 많이 해주시면은 팔자주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이게 다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아예 이호만 열심히 하세요. 아에 이호만 열심히 하시면은 첫 번째로 나이 드시는 분들이 뭐가 안 돼요?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첫 번째로는 귀가 안 드신가 목소리가 커지는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발음이 좀 안 좋아지시거든요. 그런데 아예위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팔자주름하고 이런 데 다 얼굴 주름에 방지되니까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뼈 보니까 평소에 뼈 관리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뼈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먹는 거 좋죠. 저는 아직도 멸치가 좋아요. 네, 멸치를 여러 가지 종류로 조릴 수가 있는데 오리고당 넣고 간장 넣고 조리는 방법이 있고요. 고추장 조금 넣고 매콤하게 조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간장으로 조리고 여기에다가 호두나 땅콩 넣고 깨소금 뿌려주는 게 너무 좋은데 멸치 너무 좋아요. 보면은 지금 뭐 제일 높죠. 그러니까는 멸치에다가 미역국 같은 게 좋은 음식이거든요. 이렇게 드시는데 아무리 멸치만 드셔도 멸치만 든다고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칼슘이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누구랑 만나야 돼요? 바이타민 D랑 만나야 되죠. 바이타민 D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양에서 받는 건데 그러면은 나가갖고 내가 1시간 내내 하면은 나 얼굴에 기미도 생기고 나 너무 싫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분에서 15분만 쓰셔도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얼굴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은 그냥 얼굴에 선크림 바르세요. 그 대신에 몸으로 받으세요. 몸으로. 그러니까는 지금은 너무 추우시잖아요. 근데 우리 창문 다 닫고 하는 것보다 정말 아무런 가림막 없이 직접 받는 게 더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햇살 받으시고
멸치 드시고, 근데 햇살 없이 멸치만 드면 도움 안 되세요. 드시고 지금 요거만 하시면은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에 도움이 될 건데, 우리 한 번씩 볼까요? 보면은 칼슘 많이 드시고요. 바라민 D가 있어야지 칼슘이 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형성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뼈가 약해요. 우리 엄마가 무릎이 약해요. 그런 분들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유전적인 요소가 단 거 같죠? 근데 이 유전적인 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발현이 되는 게 있고요. 발현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폐암에 대한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안 좋은 유전자를. 예, 그러면은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담배 피고 맨날 피곤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내가 처음부터 알아요. 내 유전자는 폐가 약하다. 그러면은 뭐예요? 더 좋은 경계,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고 폐활량 키우고 그러면은 피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 엄마나 할머니나 우리 가족의 가족력을 보면서 내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과다한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는 뼈 형성에 도움이 안 되니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좀 여성분들한테 죄송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골다공증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주로 메노폴트라고 폐경이 오면은 당연히 에스트로겐은 감소가 돼요. 근데 사랑받고 사랑하세요. 더 남편한테 잘하고 더 남편이랑 같이 데이트하고 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예, 닥터미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60이 넘고 폐경이 왔는데 무슨 남편하고 데이트를 가고 그러냐. 나는 못한다 그러는데, 그게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분들이랑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하는 거 좋죠. 근데 그거를 남편하고 하거나 그거를 안내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살았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이민 와서 애들 키우고 아침 7시에 문 열어서 8시까지 먼데이 투 썬데이까지 다 한국 사람들 한 거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리콜 스토어 했고요, 세탁소 했고요, 뷰티 서플라이 했고요. 델리한 사람들 시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성은 더 남성스러워질 거고요. 여성은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에 대한 호르몬이 나오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나이 들어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는 거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면서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예, 우리가 이제 무릎을 망가뜨렸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주로 무릎이 망가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청소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조금 그렇지만 한때 한국 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일했어요? 우체국에서 많이 일해서, 이 그 매장에서 손님 받고 그러는 거는 영어가 힘드시니까 다 딜리버리 했는데, 매일 딜리버리 한 사람들은 무릎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다 될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릎은요, 인공관절도 10년 이상 못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하고 나면은 그 무릎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재활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환되면은 뭐 수술하면 되지. 근데 수술이라는 거는 수술하기 전과 수술한 그 당시와 그 예후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무릎 수술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운동으로 치료하시고요. 운동해서 안 되면 물리치료 받으시고요. 물리치료해서 안 되면 먹는 약으로 하시고요. 먹는 약으로 해서 안 되면 주사 맞으시고, 수술은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볼까요? 오케이.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어깨 아픈 사람들 많죠.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라운드 숄더거든요. 그러면은 라운드 숄더에 있는 분들이 잘 걸리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십견이라는 게 많이 와요. 오십견. 근데 미국 애들은 오십견이라고 안 부르고 프로즌 숄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잡고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오그라드는 건데 이거가 너무 오래되면 엑스레이 선상에 이렇게 석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스테로이드 65세 넘으신 분들, 70대 가까우신 분들 저는 그냥 맞으라고 해요. 근데 50대고 40대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스테로이드 맞기에 너무 이르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운동으로 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손을 많이 쓰는 잡이에요. 그러니까 세탁소에서 코트를 많이 받고 코트를 내줘야 되고 셔츠를 받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 운동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십견 방지하는 거거든요. 후방 관절낭이 결국 어깨 주머니를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턱 밑으로 그냥 넣으셔도 돼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까지는 안 따라해도 되니까 저는 팔꿈치를 잡고 그냥 뒤로 당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게 늘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요거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깨 잡아서 돌리시는 거 하시고요.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운동해서 안 되잖아요. 운동해서 안 되면은 이런 물리치료 기계가 많아요. 체해 충격파라는 것도 있고요. 초음파라는 치료를 도움을 받아보세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먹는 약으로 하셔도 되고 주사 맞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수술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갖고서는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병원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새 인천공항이 있고 김포공항이 있는데 김포공항 옆에 병원을 아주 크게 줬어요. 그러고서는 그 광고가 뭐냐면은 당일 입원, 당일 퇴원,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예요. 근데 내 몸에 대한 수술을 하는데요. 저는 하루 전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틀 전에 들어가서 내 몸에 대해서 잘 검사해주고 수술해주고 그 다음에 예후를 본 다음에 재활까지 하면서 퇴원하는 게 좋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게 도움이 안 되세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수술이라는 걸 결정이 되면은 한국 같은 수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병원 가면 아주 싫죠. 뭐 검사하는 것도 많고 기다리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수술에 대해서는 너무 한국에서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미국 시스템이 훨씬 낫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수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이민 1세대예요. 저 혼자 왔어요. 미국에 혼자 와서 제가 30살 초중반에 와서 일을 했고 이제 결혼을 했고 애 아빠가 됐고 이렇게 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사는 게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옛날에는 돈 벌기가 쉬웠대요. 근데 요즘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어, 지금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리타이어 하셨어요. 그러면 리타이어 하셨으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운동하는 거 이제 리타이어 하셨으면은 돈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이제는 자기 건강 챙기시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기회가 되시면은 한 번 정도 가시면서 사셔야 되는데 이거의 모든 바탕이 되는 거는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운동하셔야 되고요. 영양 좋은 식사 하셔야 되고요.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건강에는 신체적인 건강이 있고 사회적인 건강이 있고 전신적인 건강이 있다라고 아주 유명한 전신병의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신체적인 건강은 이제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력이고 유연성이고 제가 말한 것처럼 계속 어느 정도 몸을 계속 움직여 줘야 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움직이는 게 있어요. 보면은 너무 같은 동작만 많이 해서 아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운동은 솔직히 도움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몸을 다 써주는 운동을 하세요. 수영도 좋고 춤도 좋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춤을 추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한국 분도 운동은 제가 주구장창 걷는 거, 산에 가서 걷는 거 빼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춤을 추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유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균형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군가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부부가 하는 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미국이라는 이 이민자의 커뮤니티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교회 친구, 성당 친구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룹인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룹은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좋은 강의 듣고 제 강의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준비해주는 강의 듣고요. 여기에서 준비해주는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이 친구들이랑 쉐어하면서 우리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우리 코디네이터 예술 선생님하고 총장님하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스트레칭하고 그런 강의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는 누군가 만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시간 만들어서 같이 생활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건강에 꼭 필요하시고요. 좋아하는 거 하세요. 보면은 탁구 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저는 사진 찍는 연세 드신 분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찍으셔서 조그맣게 저희 성당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거 해요. 사진전 하면은 좋아하는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꽃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혼자 주구장창 걷거나 그냥 친구 한두 명이랑 같이 걷거나 그런 거보다는 조그만 커뮤니티 만드셔서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면은 꼭 싫어하는 인간이 한 명씩 생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느 조직이나 꼭 그런 인간들은 있어요. 와갖고서는 말 한마디도 참 그렇죠. 머리 깎았는데 야, 너 머리 어디서 깎았어? 그러면은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 떨어져서 그냥 다른 그룹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은 있으니까 커뮤니티 생활 같이 하는 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두세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제가 이 마라톤 사진을 꺼내놓고 정말 마라톤 하다 쓰러지시면 안 되나? 이거 마라톤 아니에요. 보면은 3K도 있고 5K도 있고 걷는 것도 있고 우리 그 사랑의 걷기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거 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주하겠다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같이 춤추고 발표회하고 아이들한테 손주 손녀한테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떠한 그런 그룹에서 하나의 팀을 갖고 생활하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사가 두 가지 종류의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사는 무조건 쉬세요. 쉬는 게 낫는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저는 뭐 수술을 하신 분이나 움직여야지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신 분이라도 나가서 뛰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야지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을 계속 움직이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상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맨 마지막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는 보폭을 작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보폭을 작게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자분들 하이힐 신으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하세요. 어디 가나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세 얘기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자세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요. 허리가 뒤로 빠지면 몸이 이렇게 돼요. 허리 집어넣으시고요. 어깨 피시고요.
턱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르쳐준 뒤로 미루는 운동, 벽에 붙어서 하는 운동, 그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어 프레임에서 숄더 스트레칭 하는 거 90도 이하, 90도, 90도 이상으로 스트레칭 하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은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30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 그 1시간 반 동안 얘기는 했지만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겨울에 어제 오늘 띵 자체가 낙상박쥐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뭐 냉이, 뭐 달래, 닥터미니, 누나 4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겨울에는 하이힐 신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폭만 작게 하면 안 넘어지세요. 그 다음에 먹는 약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세는 딱 3가지예요. 허리 집어넣으시고요. 라운드 숄더 어깨 펴시고요. 헤드만 뒤로 넣으시면 이게 바른 자세인데 이 자세가 불편한 게 정상이세요. 이게 불편한 게 정상인 거고 저는 항상 락빌에 있어요. 락빌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냥 뭐 전화 오시면은 제가 환자 볼 때는 대답을 못해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다 질문에 대답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저를 화면에서 보고 저는 오늘 선생님들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저 보면 툭툭 찌르세요. 예, 보면서 영상 잘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보람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니까 혹시나 이 코비드 끝나고 사석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우리 인펄슨 클래스에서 만나면은 같이 좋게 인사 나누고 1시간 반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슬 선생님 여기까지만 네, 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 너무 좋은 정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예, 이렇게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예, 그 참석자들께 제가 계속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 있으시면 타입해 주시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한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예. 아까 벽에 등 대고 손 올리는 운동이 한쪽 팔이 벽에 안 닿거든요. 억지로 하면 되는데 페인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게 팔을 이렇게 하는데 안 닿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쪽이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근육이 여러 가지 근육이니까는 뼈는 27개고 근육은 600개가 넘어요. 근데 지금 벽에 안 닿는다는 얘기는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억지로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세요. 제가 늘 강의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선생님들은 집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옆에 당신 왜 자세를 이래? 닥터민이 이러면은 자세가 좋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질려서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하면은 1시간 한 번 정도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운동하면 되는데 너무 열정이 강하셔 갖고 안 되면은 안 되는 만큼만 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안 닿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벽에. 그러면은 우리 프레임에 하는 제가 운동 알려드렸잖아요. 90도 이하, 90도 이걸로 이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보면은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견이나 프로즌 숄더가 이제 프로즌 숄더 원래 변명이 유착적 관절낭염이라고 그래서 관절락이 유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을 올리실 때 귀에 안 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약간 프로즌 숄더가 있으실 확률이 있어서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데 이게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져요. 그러면은 가까운 주치의나 저 같은 사람한테 오셔갖고 나 이게 원래 움직여야 되는 각도가 다 있어요. 관절은 손가락도 있고 숄더도 다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있는데 아프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아프시거나 그러면은 아픈 이유에 대해서 그 주치의나 아니면 스페셜리스트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손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손이 있죠. 여기까지 가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 가면은 어떻게 돼요?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정도 가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정도 갔는데도 아파요. 그러면 이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엄지를 넣고 이렇게 당겨 갖고서는 손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할 건데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이게 손목 건초염이라고 해서 데큐바인이라는 그 질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첫 번째 동반하는 게 통증이에요. 그러면은 통증이 있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고 몸에서 주는 워닝 사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참지 말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전문의나 아니면 의사라는 직업이 그거예요. 아프면 왜 아픈가를 찾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서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답변이 감사합니다. 됐나요? 만약에 답변 안 됐으면 따로 전화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도 양반다리 하고 있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자세에 악영향이 있을까요? 그죠. 그거 여자분들이 많이 해요. 컴퓨터로 일하시는 분들. 저도 잘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의자에서 이렇게 강의하다가 아니면 이제 저도 페이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으면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좌식 문화에서 의자에 앉는 것보다 바닥에 앉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이 자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자세를 하게 되면은 고관절이 열려요. 근데 고관절은 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관절은 여러 가지 뼈로 관절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 번씩 볼게요. 대퇴골이라는 뼈하고 장골하고 세이크럼하고 척추하고 그 요추하고 이 뼈 세 가지가 이 골반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이런 자세로 이렇게 양반 다리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골반이 벌어져요. 벌어지면서 밑에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은 괜찮아요. 젊은 20대, 30대는 괜찮아요. 그러면 40대까지도 견딜 수가 있어요. 50대 되면은 계속 원래 있어야 되는 거를 본인이 벌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관절이나 아니면은 천장 관절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합시다. 처음에는 디스컴포트로 시작해요. 조금 불편하네. 그 다음에는 덜 페인이에요. 좀 뻐근하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움직일 때 샤프해.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위험한 게 이렇게 저리는 통증이거든요. 그럼 그건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앉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요. 근데 나는 양반다리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양반다리로 앉고 나서 골반이나 허리를 스트레칭하고 원래 모습으로 고치는 운동이 병행된다면 할 수 없죠.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근데 양반다리 안 하면은 일을 못 한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양반다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양반다리를 하되 끝나고 나면은 골반이나 장골이나 고관절에 대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답변이 됐나요? 항상 그거를 이게 화면이 나오면은 그분이 고개를 끄덕여요. 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표정을 봐야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거의 장점, 단점이 그거네요. 그 듣는 분들의 피드백을 못 본다는 거. 그러니까는 네.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다른 질문 또 없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써주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질문이 다였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 너무 재밌었고요. 예,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네요. 하여튼 오랫동안 제가 발음도 안 좋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코비드 끝나면 다 같이 봬요. 예. 네, 네, 선생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도 이제 그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이메일 드린 거에 평가서가 있는데 그걸 꼭 평가서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예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박정민 예, 선생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제 부끄러워서. 예.